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방송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또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불거진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를 냈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좀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굉장히 커지는 어찌 보면 집권 여당에서 폭발된 것이지만 이 집권 당 그리고 집권한 이 정부마저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차명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현실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보좌관의 폰이었다면 그건 혹시라도 폰이 또 차명 폰이 되는 것 아닌가? 의혹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끊어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첫 해명이 정말 불에 기름을 끼얹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라고 하는 보좌관의 이 해명이 나왔거든요. 그 해명조차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특히나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지금 정부의 어떤 기틀을 짜고 있는 인수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기구에서 지금 경제 관련된 기구의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혹시 내부의 정보를 또 이렇게 알아다가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대국민 공분에 휩싸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고 그나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조치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화에 나섰다. 이런 좀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뭐 형식은 자진 탈당의 형식을 택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출당 조치를 압박했었던 결과였다고 봅니다. 뭐 그 속내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외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에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분 그리고 이분이 4선 의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보좌진의 이름을 통해서 차명 거래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1,400만 그 개미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탈당만으로 끝날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찰이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 또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일단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당내에서 어떤 조사라든지 징계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앞으로 경찰 조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사안이 굉장히 큰 만큼 경찰에서도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좀 넘어가지고 이 사안이 보도가 됐고 그 7시도 되기 전에 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단독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뭐 공직자의 윤리법 관련해서도 연계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에 대한 신고를 명확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식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좌관 것이든 의원 것이든 아마 보좌관도 이 재산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차명이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이 윤리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은 시작 자체를
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법들도 연루되어서 걸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사안이 굉장히 큰 만큼 빠르게 이것을 이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춘석 의원은 지금 당장 탈당을 하고 뭐 소명을 하겠다. 혹은 뭐 이 지지층 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죄송하다 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던 이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주식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기도 한데 그것을 차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정청래 대표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은 이번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탈당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전례가 있었죠. 김남국 전 의원이 상임위장에서 수십억 원대의 코인 거래를 했고 이것이 알려져서 윤리위 국회 제명까지 논의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탈당하니까 아무 징계도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김남국 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대통령실의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예. 그럼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 그 정서가 그 정도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나쁜 선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책임 있는 이야기로 국민들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도 분명히 차명 거래와 관련한 그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조사해야겠죠. 또 하나 더 들어가서는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동시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2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정책을 다루느냐? 대한민국의 AI 활성화 정책을 다루는 거예요. 오늘 당장 AI 그 관련해서 5대 기업 육성하겠다라고 한 기업, 그 가운데 2개 기업이 이 이춘석 위원장이 거래를 했던 주식 종목입니다. 이런 거 관련한다면 부정거래 소지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민주당에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 어떤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전에 알았었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적정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탈당만으로 모든 걸 다 끝낼 거냐? 사실은 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해서 계속해서 경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본인은 그것들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차제에는 의원직 유지까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쭉 유지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6대6으로 됐었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의석수 비율도 안 맞는데 윤리특위를 이대로 구성해서 완전히 허수아비 조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다수당인 만큼 한석 위원장 이거를 같이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렇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윤리특위가 제대로 구성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서로 감싸기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윤리특위를 해왔지 실제로 의원이 제명된다거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의 틀을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국회는 그것을 추인만 하는 그런 체계, 실효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부분까지 좀 내다보고 민주당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동학 위원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의원직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런 나쁜 선례들이 누적될수록 그래도 돼.
된다라는 그 안이한 마인드가 국회 내에 전반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이 형법에서 책임질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직 사퇴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고발장 접수부터 자진 탈당, 경찰 수사까지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논의를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내일도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그 공석을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께서 열망하고 있는 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 개혁, 이제 방통위법도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혁을 결국에는 이 법사위에서 잘 이 드리블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완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저 정도 인물이라면 한번 민주당 맡겨봐도 되겠다라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 고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개혁의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또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론도 이대로 계속해서 또 뒷받침될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이 유지될 거라는 이 저희들의 확신도 또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건 국민들이 열망이 있을 때 집권 여당으로서 빠르게 이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도 빠르게 선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려고 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공석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정광재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공석됐으니까 본인 정당에 소속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게 뻔합니다. 아마 결과도 지금 국회 운영이라는 게 민주당의 강자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명분을 갖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 당에 맡겨달라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에 응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 한 분 한 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왜 의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국민께 전달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경찰의 수사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이 신청해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에 방송법 개정안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또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불참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 법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방송법 통과된 내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KBS 이사진을 지금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4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느냐? 노조, 언론단체, 변호사 단체 이런 사람들로 이사진이 새로 구성이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그분들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조와 또 민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진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당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당 편에 진영 내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사진을 계속 맡게 되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민주당 방송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이런 목소리를 계속 드렸습니다. 나머지 방송 2법, 그러니까 문화진흥법과 교육방송 관련한 법안도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송들, 민주당 방송을 만들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서 방송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체제로 방송을 장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장악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방송 장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틀이든 지금 방송 장악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고 방통위원장 했고 그리고 그 KBS 이사 관련돼서
뭐 몇십 분 만에 몇십 명의 서류 관련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불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자는 얘기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 안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임명권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시민단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방송 관련된 뭐 교수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시민 방송된 관련 단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용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들도 아닙니다. 이견들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시민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편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을 장악할 수도 없고 그런 의도 자체가 없다. 방송을 장악할 의도, 그러니까 선거를 이겼으니 방송국은 전리품으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체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선거 이겼으니까 우리가 임명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도 나도 이제는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 스스로가 국민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든가 아니면 방송 나와서 어떤 지적들을 할 때 단순히 이래서 좀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런 안보다는 본인들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토론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필리버스터를 보니까 저는 오로지 다 비난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뭐 들을 만한 내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영방송의 현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중요한 한 축인 MBC 보시죠. MBC가 지금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독립성과 관련해서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저는 MBC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노조 중심의 노영 방송으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노영 방송을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 두지 말고 회사 안에서도 서로 어떤 뭐 사장의 이러한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권이 뭔가 통제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저 방송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통제권을 조금 더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회사 안에서도 그런 견제 기구나 이런 것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대안들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어쨌든 완료형은 아닙니다.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 방송을 독립화시킨다는 것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대안들을 내놓는 그런 야당의 모습으로 온다면 좀 훨씬 더 논의해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 대표들과 연달아서 만났습니다. 내란 사과 없이는 악수도 없다라는 기조에 따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독단적인 어떤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정당 인사에서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 행보를 보였는데 좀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들을 과거에도 보면 사실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저는 오늘 나왔던 발언이 대표적인 막말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 거대 여당 또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제1야당 당대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의 그 비대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다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2024년에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과연 거대 여당을 내년 8월까지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런 발언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토록 본인이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패로 그 몰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지금 정당 해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로 있으신 분들이 여전히 친윤, 찐윤, 그리고 윤 어게인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으신 분들이고 또 당권 주자에 나온 유력 주자분들이 여전히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 국민들이 지금 이 원하고 있는 바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초기에는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대선에서 41%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표를 던진 국민들도 우리의 국민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협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을 견제하는 차원도 있고 또 야당이 헌법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그 주류 세력들이 헌법 안으로 좀 제발 돌아와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짧게라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과연 이제 포토라인에서도 어떤 발언을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데 내일 김건희 씨의 특검 출석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다음 포토라인에서 서지 않고 그냥 쭉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걸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결국 그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쭉 들어가는 모양새 이것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억하는 대로 최대한 진술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내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관련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국민 메시지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소회를 얘기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국민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은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큽니다. 국민적인 분노도 큰 상태니까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나마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